저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실제하러 오신 분 중에 혹시 무선 마이크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무선 마이크가 저희가 홍선이 와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무선 마이크 여기 주파수 어떤 분이었어요? 뭐야? 없어? 그래서 문제로 하면 오후에 이별로 통합을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쪽에 서 계시면 다른 분들이 못 오시니까 서 계시더라도 양 옆을 계단으로 좀 서주세요. 그렇게 서 계시면 이동이 안 되니까요. 여기 양 우리 땅이 용서가 저기 위에 분들 그것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그것도 하려고 우리가 이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직도 일자리하고 산업적으로 수빈 씨, 거기 서 계신 분들 앞에 좀 나오시라 그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주파수 927-250 쓰고 계신 분들은 다른 주파수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혁 한 번 더. 지금 마이크 주파수 927-250 사용하고 계신 분은 다른 주파수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V720 주파수를 사용하시는 분들 다른 채널로 좀 바꿔주세요. 저기 앞자리에 자리 있으니까요. 내려오십시오. 위에 계신 분들 앞에 자리 있으니까 좀 내려와 주십시오. 여기 65대 35 정도의 해당되고 자기 저기 양 옆에 계단에 서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밑으로 좀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뒤에 계셔버리면 통행이 안 되니까요. 앞으로 양 옆에 계단에 계신 분들 좀 비틀어줘 와주십시오. 저기 지금 출입구 앞에 서 계신 분들은 양 옆에 계단 쪽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분들은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리가 있으시니까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산업배치 무슨 배치냐? 그것이 그 중에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게 주말에 주말에 친구가 차를 뒤지고 못하게 그거 내리실 거 없고 뭐라고 해야 돼? 그때 마음의 통합을 하면서 많이 지켜야 된다. 이런 게 고민이 됩니다. 단발성이 이런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대상 조직, 산업배치, 질문 기회가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어 더 큰 미래를 설계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산업 구성으로 경제와 일자리가 커지고 산업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강화됩니다. 대중교통과 생활권은 강화되어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집니다. 문화관광산업을 브랜드화하여 시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확장된 의료보건체계는 농업촌 지역까지 차이 없이 연계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메가시티,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어 더 큰 미래를 설계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산업 구성으로 경제와 일자리가 커지고 산업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강화됩니다. 대중교통과 생활권은 강력화되어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집니다. 문화관광산업을 브랜드화하여 시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확장된 의료보건체계는 농업촌 지역까지 차이 없이 연계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메가시티,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여기 죄송한데 여기 가운데 폭로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 옆으로 양 옆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저희들 행사 진행할 때 마이크를 이동을 해야 돼서 좀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양 옆으로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출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저기 가운데 통로 쪽으로 시민분들 내려오지 못하게끔 안내 좀 부탁드려요. 잠시 후 광주전남 통화 국도번역 심의 공책을 시행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신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통합 광주 북부번역 시민경청의 사회를 맡게 된 북구청 행정팀장 구창섭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이라는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북부청, 북부의회가 함께 광주 전남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통합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어 광주 전남 흡혈시로서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 산업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성장의 선두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풍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므로 국민들의 인사 말씀 등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주요 참석자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화면에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문희부부총장님, 시교육감님, 최용석 북부의회장님, 신수정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북부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전 신재석 전 북부의회장님, 김동찬 북부의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자생단체 회장님께서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곳으로 해서 개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 피켓이 있는 분들께서는 피켓을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하트나 손인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혹시 통로에 계신 분들은 가운데 쪽으로만, 통로 쪽으로 한 분씩만 양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이쪽 나와 주십시오. 통로 쪽으로 한 발씩만 나와 주십시오. 예, 뒤에 계신 분들은 저 머리 위로 택지를 올려주십시오. 자, 제가 구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제가 지금이 기회다 통합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통합이라고 3번 답해 주시고 그대로 잠시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통합! 연습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통합! 그대로 멈춰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 배경과 기반의 성과, 특별 법안,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조금 전에 매서운 바람이 불던데 여기 오니까 정말 공기가 가득하고 열기가 가득합니다. 2월 2일 날 사진이니까 지금부터 24일 됐습니다. 많이 빠르죠. 전남사가 통합을 할 때다 라고 해서 그럼 당장만 납시다 오늘 저녁이라도. 원래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전남이 광주에 흡수 통합된다고 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전남지사가 늘 잘 결단을 못 내리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 광주가 지금도 일부에서는 광주가 사라진다는데 전남 사람들은 오늘도 국회의원님들이 전남이 광주에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늘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됐는데 전남지사께서 28일 날에 저런 결심을 해서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월 2일 날 신년 할애를 하는데 망월동에 광주시 구청장님들, 의회 의원님들 다 함께 신년 참배를 하는 날에 그러면 우리 도지사도 여기서 같이 합시다 해서 그날 참배하고 1월 2일 날 10시에 민주회 문 앞에서 함께 통합 추진합시다 이렇게 영령들 앞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신년 안에 있는 자리에 갔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선언 오늘 했다면서요.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격려하는 이런 응원하는 이런 일이 오후 2시입니다. 1월 2일 날 10시에 선언, 추진선언 영령들께 하고 2시에 청와대에서 신년 안회가 마침 있어서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왜 지금이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이냐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둬야지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4년 후에 하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4년 후에 됩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3번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란 이유 중에 하나는 시도지사가 결심을 못하거나 시도지사가 결심을 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거나 이래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허송세월을 보냈다 아시잖아요. 허경만, 송원종 도지사와 시장이 홍이야 파치야 어른이 그러니 뭐가 맞니 네가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라 이래가지고 안 됐던 적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또 2022년 김용록 지사님과 이용섭 시장님이 통합합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였어요. 왜? 정부가 안 도와준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시도지사가 결단하고 시도민들이 30년 동안 야 가급적 통합 한번 해봐라 이런 영혼을 보였어요. 이 세 가지가 묘하게 연말연초에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24일 만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네 가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연 5조 임기 중 4년 동안 책임지겠다. 어떤 분들은 5조가 작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광주시가 받은 1년 정부 예산이 4조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 5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4년 하고 말면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마산 창원 통합이 됐는데 거기는 10년 지원하겠다 법에 넣었는데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지원을 2차 공공기관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근데 2차 공공기관은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은 대통령께서 통합지역에 많이 주겠다. 공공기관 여기저기 나눠서 찔끔찔끔 하지 않겠다. 근데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건 효과가 바로 난 거 아닙니까? 지금 한전이 와서 지방인대가 25%가 한전, 농어촌공사, KDM 이렇게 나주에 있는 혁신단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남대 전기과를 나왔는데 우리 때 전기과는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형편없이 했다가 지금은 전남대 전기과가요. 의대 빼고 다음으로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한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공기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 투자를 받고 산업 하나를 만들고 산업단지 하나를 만드는데 산업단지 만들 10년씩 걸립니다. 한평가는 빅그린 산단 저거 2008년 9년에 제가 국회의원 국토의원 할 때 시작된 건데 10년 만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냐? 무슨 절차와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 유치할 때 규제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 특별시킴 이런 걸 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저런 걸 하겠다고 하냐? 자치 분권에 권한을 주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광주가 한때 인구가 594만 명으로 호남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호남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일 적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529만에서 지금 2,600만 명입니다. 모두가 수도권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호남 향후회가 제일 센 거 아시죠? 왜 센 겁니까? 호남 식구들이 전국에 퍼져서 호남의 단결력 또 단결해서 살아보려고 제일 센 겁니다. 저 인구 구조가 저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호남이 꼴등입니다. 지금. 전북, 전남, 광주 해봤자 500만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한때 호남이 전국을 호령하던 호남이 지금은 정치적으로도요.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위상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광주 국회의원 중에 지금 상임위원장 하나 없어요. 원내대표도 없어요. 당대표도 없어요. 최고위원도 없어요. 장관도 없어요. 우리 호남이 한때는 그래도 호남 정신으로 호남이 민주당의 주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신은 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광주 8명 국회의원 중에 초선이에요. 다 초선입니다. 재선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3명 뽑았는데 우리 광주
내지는 전남의 국회의원 중에 최고위원 도전자가 몇 명 없어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호남은 저 붉은색이 우리 GDP의 지방을 GRDP라고 합니다. GDP. 대한민국 총생산의 GDP 아닙니까? 우리 호남의 GDP는 7.2, 6.9, 6.25, 85년, 2000년, 2004년 줄어들었거든요. 수도권은 44에서 52로, 그 다음에 영남권은 18에서 동남권은 14로 줄어들었는데, 저거의 족단이거든요. 40조, 60조니까 1%만 올라가면 40조 1%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4번씩 했어요. 정권을 잡았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정권을 잡아도 우리의 GDP, 소위 GRDP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경제와 산업은 커지지가 않고 산업이 안 커지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광주에 제일 많은 일자리, 음식 도소매업, 건설업,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금융, 이런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치하는 사람한테 시민들은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똑바로 정치해라. 정치를 국가에 해서 어떻게 우리 광주를 먹여 살리겠냐, 전남을 먹여 살리겠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통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를 좀 키워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통합을 한다니까 제일 불안한 것이, 야, 우리 이거냐, 동구 공청회니까 세금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러냐. 모든 시민들은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관할구역에, 광주 사람은 광주 공직자, 전남은 전남이 관할구역에서 합니다. 애초에 원하는 원칙으로 한다 그랬더니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불안하답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뭐 편법이 있나? 그래서 오늘 보장한다 저렇게 돈을 바꾸자라고 해서 저건 오늘이 아니라 일요일날 저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난리예요. 한기정 시장은 우리 팔아먹어서 우리 불안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지 않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렇게 법에다가 보장한다. 어떤 공직자든 시민이든 지금보다 후퇴되는 불이익은 없다. 더 플러스된 건 뭔지는 이따 또 이야기해 보죠. 대통령께서 20조를 주면서 5조, 연간 5조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해 주겠다. 16개 놓는 데 쓰지 말고 지역 산업과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데 써라. 이 기자회견 돈 줄 테니까 5조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걸 n분의 1로 나눠불지 말아라.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데 산업을 키우는 데 써라.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써라.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예산이 7조 7천억 중에 국비가 3조 얼마입니다. 전남이 11조 7천억 중에 국비가 6조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국비 기준으로 보면 10조 됐는데 10조의 절반 되는 것을 5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얘기를 했고요. 어떤 공공기관을 가져올 건가는 아직 사실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제일 이익일 건지는 아직은 우리가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업중앙회, 수협중앙회 같은 걸 가져와주라. 부산의 해수부처럼 광주남의 통합시에 뭘 주라.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주라.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은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은 일자리다. 아까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면은 이런 규제도 풀고 특별법이 한 320개 정도
되는데요. 절대 다수 조문이 지금의 이제 법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산업을 일으킨 AI, 에너지, 반도체 이런 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신속 법안을 만들어달라. 이것이 특별법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1월 9일 날인가요? 6일 날인가요? 저희들이 식사를 광주나 무언가 시도지사를 초대해서 거기서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발 통화받는데 청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청사를 어디로 할 건지. 만약 꺼내더라도 1청사, 2청사로 하지 말고 광주 상무청사, 무안청사 이렇게 해라라고 1월 9일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청사 문제를 1월에 날 꺼내버렸어요. 국회의원 18명 중에 9명이 남아서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를 전남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가안으로. 그러니까 무안 시민은 전남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안으로 왔다고 난리를 피우고 좋다고. 동북권은 동북권이다라고 하고 있고 광주 시민들은 그러면 광주청사가 가버리냐? 광주 공직자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월 저녁부터 어제까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합의 놓고 청사를 대구로 한다라고 발표해서 대구 경북 통합이 물러나가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절대 청사는 말을 꺼낸 순간 이건 도로 때문이다. 판도라 상자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긴급히 이왕 이렇게 열어보면 나는 광주 편 들어야 돼. 이제 죽기 살기 한바탕 싸워보자. 뭐 그 다음 잡아서 싸워보자. 그래서 제가 청사는 광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이름은 어떤 것도 좋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무안이에서는 강기정 때려 죽이냐 살리냐. 왜 합의를 가함이라고 했는데 지켰는데 말을 바꾸냐. 이 사기꾼아 도둑놈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청사 합의를 가함을 발표를 한 것이 잘못이다. 그런데 그 발표된 순간 나는 광주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된다. 싸우겠다. 통합이고 뭐고 이제 끝나고 것 같다. 그래 어제 그러고 오늘 가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명칭은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한다. 이게 첫 번째 합의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남이 앞으로 가냐 광주 앞으로 가냐 싸웠잖아요. 좋다 그러면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고 우리가 광주라는 것이 한강 작가도 있고 보통명사 아니냐. 그래서 광주 특별시로 약칭을 하자. 이렇게 절묘하게 타협한 겁니다. 두 번째,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청사는 우리 그 법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전남 동구청사, 전남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쓴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동구를 먼저, 그 다음에 무안을, 그 다음에 광주를 순서로 세 개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법안 명칭에,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는 합의문에는 없습니다만 합의문에는 2개만 있고 의원들과 지사들이 사인을 했는데 오늘 3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회의장에 하다가 회의장 비워줘야 돼서 전진수 의원실에 가서 또 쪼그리고 앉아서 전부 옹기종이 앉아서 마지막 합의를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어제 그럼 그제 가항으로 발표됐던 주 소재지는 어디냐? 이 문제 제일 큰 문제죠. 주 소재지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편물을 가려면 주소는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은 주 소재지는 지방자치법에
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세 군데 다 둘 수 있고 시장이 진부한 곳에 둘 수 있고 그건 다음에 통합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7월 1일 통합시장이 정한다. 주 소재지를 하나만 둘 건지 세 개를 둘 건지 이건 알아서 그때 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는 오늘 합의해서 발표하고 이걸 넣어서 내일 법안에 넣어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북구가 AX에서 자율주행차까지 미래를 실증합니다. 다른 건 다 하실 거고 NPU 컴퓨팅 센터가 첨단 지역으로 오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있는 것을 추가로 1,500억을 들어서 더 고도화한다는 것도 할 건데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광주에 200대의 자율차가 올해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반기에. 현대에서 차를 만들고 있고 이건 북구하고 서구하고 광산구에 돌아다닙니다. 교통이 좀 끊긴 지역에 교통이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 대한민국의 자율차는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게 전국에 총 틀어서 서울도 몇 대 있고 부산도 있고 120대 정도가 있답니다. 근데 광주만 200대를 자율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북구의 발전상은 다 하실 거고요.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인프라, 산업 인프라도 잘 하실 거고 결국은 광주가 거점이 되는 겁니다. 광주 전남 통합시의 거점이 되는데 그 거점 중에 하나의 인프라가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은 단순한 뭘 사먹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거점 쇼핑몰이 될 겁니다. 이 쇼핑일 때 쇼핑은 뭘 산다 하는 쇼핑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누린다.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한다. 이런 것이 더현대 광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내일 이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그로부터 이제 이달 다음 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또 계속 국회가 하나의 창구가 되고 이런 자리가 계속되면서 의견 수렴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빠를 수 있지만 우리가 30년 동안 통합을 해보자 했잖아.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당선시킬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통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을 활용해서 광주 전남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기업을 유치해보자 한 겁니다. 통합을 기능적으로 뭐가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건 시도청에서 또 행정구역에서 빠르면 빨수록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염원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통합 기술적 실무적으로는요. 지금 이거 하는데 24일까지 걸릴 일이 없어. 이틀 했으면 좋겠어. 이틀만 했었으면 좋겠네. 너무 늦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강기정 광역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 행정이 듣고 주민이 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대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테이블 들어오고 나서 한번 봐주세요. 테이블 들어오고 나서 한번 위치 좀 봐주세요. 가운데 위치.
자유롭고 현장감 있는 소통을 위해 문인 대구청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받은 부부청장 문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우리 북구문화센터 다들 이렇게 넣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주 전남 통합은 어려운 제도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시장님께서 PPT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광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0년 전에 광주광역시가 40년 전에 직할시로 분리가 되면서 행정구역이 이렇게 달리됐습니다만 어쨌든 숨기는 도 있었지만 상생의 필요성이 많은 어쨌든 역기능이 더 많은 지난 40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광주와 전남은 어쨌든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같이 하나의 공동체이고 특히 문화와 정서를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을 단순하게 이렇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과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이 돼서 대기업이 이렇게 몰려오고 거기에 또 일자리가 넘쳐나서 우리 청년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공청회에서는 지역 내 불균형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격차도 해소하고 광주 전남 320만의 삶의 질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꿔지고 또 주민 주권형 자치 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 분당 한 건으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저희는 1분 이내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주시면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이제 내용에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 또 교육감님, 또 시의 의장님, 부의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필요하면 시의 국장님도 옆에서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실 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 요원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드시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우리 선글라스 끼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북구청장 반갑습니다. 어제 저는 이 시간쯤에 YMCA에서 시도 통합 문제를 찬성하나 우려되는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전달도 할 겸 그 사항을 주민 여러분께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일 먼저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제 큰 안은 광주시 통합 문제는 찬성하나 제목이 광주시 해체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가 통합하에 찬성하에 진행이 된다면 기존 22개 지방자치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은 광주 전남 특별시 내에 목포시 순천시를 존재하겠으나 우리 광주는 예를 보자면 제일 우려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 북부로 그렇게 행정구역이 조치가 되는 건가요? 그냥 하신 말씀 좀 하시죠. 아니 어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 광주시라는 고유의 이 현재는 광주광역시인데 이렇게 진행이 돼버린다면은 전남 광주특별시 다음에 광주시라는 기존의 이제 광역시는 아니겠죠? 광역시가 아니라 광주특별시가 되죠. 그러면 전남 광주특별시 내에 광주특별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남 광주특별시 또는 약칭으로 쓰면 광주특별시 북구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상황이 인구 140만이 되고 우리 북구만 해도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안 되지만 지역이 이렇게 농촌이 소멸이 되는 시대이 되다 보니까 인구 3만 명, 4만 명밖에 안 되는 시군구와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급상에서 무슨 행정 예산 분배를 차례를 분명히 둬야 되겠지만 어제 시민단체에서 제가 오해했던 부분만 제가 전달한 차원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한 그 명칭 부분이랄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우려 차원을 제가 전달해드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염려하시고 오래된 부분이 맨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촉박하니 시의회 도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건 제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시민, 도민들은 의사는 무시한 채로 의회에서 또 묘하게 지방자치계하고 겹치다 보니 앞으로 선출을 받고 또 검증을 받아야 될 후보들 위주로 또 소수 위주로 이 모든 것이 예천에 진행됐다는 것에서는 많이 통찰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을 전남으로 하냐 광주로 하냐 청사를 모함으로 하냐 광주로 하냐 그 차원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밥그릇을 철그릇으로 하냐 녹그릇으로 하냐 질그릇으로 하냐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재료에 좋은 알찬 내용에 그걸 좀 더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게끔 좋은 안을 시간 촉박하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OMC 이렇게 대표되시는 분들이 어제 회의를 통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시장님께서 명칭은 이제 오늘 결정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광주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광주는 안 없어지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네. 다음에는 네, 저기 오른쪽 여자 일어나서 말씀해 돌아가면서 이거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십니다. 저는 북구에서 코끼리 영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도시와 농어촌 특성상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출생 관련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생 축하금을 예로 들면 출생아의 경우 광주시는 첫째아는 상생카드로 50만 원, 둘째아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 10만 원부터 20만 원, 그리고 셋째아는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만 원을 이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전남에서는 일부 구의 경우 첫째아의 경우는 500만 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3천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 자치구는 재정 지원 방식도 달라서 적정한 재정 지원이 없다면 광주 시민들의 상대적 달감은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광주 인구가 전남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의 복지 서비스 격차를 어떻게 조정해 갈 생각인지 궁금하며 아울러 전남 경우는 첫째아 20개월, 둘째아 36개월, 셋째아 이상의 경우 57개월에 걸쳐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자치구 경우는 일회성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관련 내용도 있으니 시장님과 시의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장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좀 우리가 혼돈이 있는 건데요. 지금 500만 원, 3천만 원씩 주는 것은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군에서 줍니다. 맞죠, 원장님? 그러니까 통합이 되더라도 화순군은한테 1,000만 원 주니까 광주가 막 빠져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은 통합이 되더라도 군 단위는 군 단위대로 지금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물론 통합
특별시, 자 이제 약칭 광주로 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복지가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다 준다? 그렇게 못 줍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하는 정책을 잘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가를 추가로 할 겁니다. 한때 광주 인구가 그 하수도로 많이 빠져나가게 있어요. 하수이 1000만 원씩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은 잘 조정해서 될 겁니다. 혹시 복지국장 나와 계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말할 보충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시도하고 저희 자치구하고의 출산 정책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세를 통해서 직접 재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시군의 재원이 풍부하고요.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 교부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치구의 재원이 열악합니다. 근데 이번 특별법에 자치구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이 좀 더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추이에 따라서 저희 출산정책도 시도 간의 점차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특별법에 그 배제 원칙이 있으니까 그 하한선은 더 이상 저희가 소유하지 않도록 점차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 있습니까? 네, 지금 보통 교부세를 시군은 직접 교부로 받기 때문에 재원이 풍부한데 광역시 자치구들은 시를 통해서 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한 25% 받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많이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 통합이 되면서 자치구도 시군처럼 똑같은 지위를 해달라고 지금 특별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 김상수. 예, 제가 좀 정말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방금 우리 가족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광주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시군하고 달리 보통 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주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분받다 보니까 이 때문에 자치구 재정이 취약하고 자치구가 담당하는 일과 책임에 비해 재정이 부족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구에 보통 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거나 최소 자치구의 몫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4조 이거 법인데요. 지금 저희들 내려한 법인데 제4조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로 이양할수록 구로 광주시 업무를 이양하고 구는 이양받은 사업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이게 보통 교부세를 바로 받는다. 시군처럼 전남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가 워낙에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떨려서 소개도 못했습니다. 북구주민참 예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주민이 마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번 통합 행정 과정에서 이 주민세를 이렇게 각 동으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 좀 노력을 해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 조항이 지금 들어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이제 사업소 세분하고 개인분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 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광역 시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같이 부세로 이렇게 그때 됐었고 지금 개인분이 남아 있는데 개인분을 어느 시기에 이거를 가져갈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는 시군에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 시에서 자치국장님이 추가로 어떤 하나 대안을 만들면 개인분을 좀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민위원회 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에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세종시청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돌아가면 이쪽에 없으시나요? 자, 끝에 네. 가운데 그렇습니다. 공주전당 통합을 이루어져 여러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우리 전라도 우리 공주시 감사합니다. 저는 양모 호남 신부 국가라고 옛날에 이준석 장군께서 호남에 없으면 국가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 근대에 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에서 독재를 말하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줬고 또 IMF 때 김대희 대통령께서 IMF를 듣고 그래서 호남 한 사람도 거지가 없습니다. 김대희 대통령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항상 입에 달았잖아요. 앞으로 산업은 지식정보 산업이라고. 우리가 전라남도가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그 모드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산업 이렇게 발전에 쓰시라는 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식정보 산업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지식정보 산업은 뭐 로봇, AI 이런 것들 아닙니까? 다 자율주의 이런 것이죠. 거기다 올인을 해야지 20%를 갖다가 헛건데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저한테 맞는 질문인가요? 구청문화는 지명까지 이렇게 정리되게 해주시니까 더 민주적인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5조가 4년 동안 20조가 이렇게 온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 중에서 지식정보화 산업에 주로 사용해야 맞지 않겠나, 이거는 교육감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시장님과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세는 한 1조 정도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더 배정이 되어질 거라고 그러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배정되어진 그것은 지식정보 산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한 추가 1조는 5조 외의 이야기입니다. 법배정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 가운데 네. 이렇게 조금씩 그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저는 일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 조성준 교수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남과 마찬가지로 복고도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언한 부분이고요. 지역과 대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글로벌 대학이라든지 와이스 체계라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청년이 지역에 정주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인데 특별법 내에 고등교육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우리 학교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분은 교육감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유초 중고까지 저희 교육감 소관이고요. 그래서 그냥 시주자가 된다고 우리 교육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네, 성형국장 김기수입니다. 말씀하신 고등교육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많은 제안들이 들어와서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 관련해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제 특별시장님
분께 많은 그 권한이 이제 이양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가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특성화 대학의 지정이라든지 또 정원을 조금 뭐 유동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그 신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에 있어서 주거, 정주 지원 이런 분야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지금 현재까지는 가안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많은 부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대통령께서 1월 9일날 식사를 하는데 그 주제 중 하나가 인재 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뭔 이야기를 밥 먹다가 뭔 이야기를 이렇게 대통령 앉으시고 제가 앉고 이렇게 쭉 둘러앉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인재 양성 부분 이야기 나오니까 대통령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인재 양성 때문에 벽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소위 요즘 의대 증원 문제가 이제 하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기 있는 학과를 증원을 안 늘려줘요. 대학이나 이런 데를.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데를 과감하게 늘리자. 예를 들면 한전 공대 같은데 인재가 거기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그 학생들을 키우는데 그런 데에 인재가 필요하면 TO를 마음대로 늘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스트에 지금 ARM 스쿨이라는 반도체 대학원 1,400명을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말에 반도체 인재 1,400명을 4년 동안 걸쳐서 암스쿨을 만들어서 키우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부분도 특별법 조문에 담겨 있는데 지금 제가 찾기 어렵습니다. 예. 네, 기도를 앞에 네, 이 경기에서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전희권입니다. 아까 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질문은 이런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노동교육을 하고 있어요. 직장을 이제 직업을 갖는 아이들, 알바하다가 이런 걸 갖는 아이들이 노동에 대해서 알아야 자기 권리를 가져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더 강화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의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이 농촌의 학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농촌의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농촌의 교육이 없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 교육이 없는 마을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내에 학생 수가 절반이나 이하로 줄게 돼 있어요. 지금은 시간과 전쟁이에요. 양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협의하고 대안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실 건지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 중에서 교육자치는 반토막짜리예요. 광역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자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광주는 좀 덜한데 전남 같은 경우는 극명합니다. 군 단위가 자기 교육에 대한 요구, 필요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도교육청이 내려보내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정책을 가지고 맞춤형 정책이 아니라 그냥 획일적인 편집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 안에다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자치를 시행하게 해줍니다. 일반자치를 넘어서 지방자치법을 넘어서 이 내용을 추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농어촌 소규모학교 소멸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교육감들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별법에 이 내용이 특례 조항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농어촌 소규모학교 소멸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위반할 수 있도록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것인가는 통합교육감께서
교육자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전남의 경우는 시군에 군마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동구하고 서울에 교육장과 없습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그 교육자치가 온전하게 그 지역의 특성화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번에 통합으로 인해서 비대해진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교육장을 구청장처럼 선발하는 주민이 직접 선발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이 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특별법으로 담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익혀서 더 많은 의견을 들여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권 선생님 말씀하신 건 특별법 84조에 농어촌학교 소규모 학교 지원, 농어촌 유아기에 관한 특례에서 특별시장 및 특별시 교육감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농어촌학교. 그동안 교육감 중심으로 되던 그런 교육정책을 시장이 함께한다 이렇게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교육감 중심으로 그냥 해던 학교 답변화 안의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특별시장이 관여할 수 있다.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족한 교육감님이나 신청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례를 더 넣을 수 있는지를 좀 의견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간단하다. 가운데 상.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16번째 들어서 당첨됐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드리는데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서는 지금 아무도 잘 모르실 건데요. 혹시 김밥 한 줄에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3,000원이요? 3,500원. 좋아요. 3,500원인데요. 저희 지금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얼마냐면요. 2,660원이에요. 이 2,660원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침 죽하고 점심하고 오후 간식하고 해서 2,660원이에요. 여러분들 김밥을 드실 때 항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의 그 김밥 하나도 못 먹는 그 간식을요. 하루 종일 먹고 계신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우리 아이들은요. 경제가 그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에게 간식비를 절대 지급해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매번 말씀하시는데 저희 간식비가 없어요. 간식비 좀 주세요. 매번 했는데요. 노인복지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데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물이 먹고 싶으면 국물 먹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이렇게 매정한 세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정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또 다른 걱정을 왜 하냐면요. 행정복지에서 행정 통합을 하고 저희가 그랬는데 지금 무슨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보 통합. 그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과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한 명당 교육비를 정부에서 5, 6, 7세 친구들이 28만 원을 받아요. 한 달에. 거기에 그 돈에가 2,660원 그 킥밥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저희 어린이집 교사한테 1호봉이요.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교실에 10명이 있으면 280만 원이잖아요. 그럼 280만 원에 250만 원 월급을 주고 나면요. 30만 원이 남아요. 그럼 그걸로 아이들 간식을 달래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제정을 해달라고 해도 제정을 더 이상 해주질 않아요. 제가 지금 와서 마이크를 달라고 예를 쓰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5조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 지방행정까지 포함해서 연간 9조 원 이상 유아교육 관련 예산에다가 영년에다가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14조 원 이상 정부 지원까지 포함해서 알려져 있다. 이 중에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교육비, 임금 지출 계산에 직접 투여하는 예산들이
대체 여기에서 얼마이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항목별로 지금 방역행정 통합 이후의 예산이 하나로 묶일 경우에 영리와 보육 예산이 다른 지역개발의 쏘시나 다른 행정사업에 물려가지고 잠식되지 않는다는 법적 제도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 저희는요 이게 가장 절실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 투표권도 없는 우리 무능한 아이들한테 정말 밥알이라도 제대로 먹일 수 있는지, 우리 영유아 시기를 이때 넘어가면요 절대 되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김밥 하나 드시면서 저희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이들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시장님 돈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그 5조 원 안에 꼭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10조의 불이익 배제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 주민은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것이 박혀 있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론, 답변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혹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복지국 쪽에서 어린이니까 그냥 예, 잘 알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남 광주 특별시장은 부자 동네가 되니까 특별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근데 저도 이렇게 부청장님 나와는 그렇게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얻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해석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진짜 여기서 말씀을 반론도 많이 드릴 만큼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학부모 부담을 얼마나 제가 주고 있고 없는 돈에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주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안 하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오른쪽 더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시장님한테 회원분이 제가 이제 무한공항하고 우리 광주 문화예술회관에 전국에 보면 문화예술관 앞으로 지하철을 가는 곳에 다 있는데 유일하게 광주만 지하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가 어떻게 문화의 도시인데 문화예술관 뒤쪽에 보면 중앙공원도 있고 국립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없고 또 하나는 무한공항을 이야기 이제 우리가 통합했을 때 참 잘해서 무한공항을 김해범 동문은 확장을 해주셔서 그 우리 무한공항으로 하나보다 큰 것이 물건 싣고 올라가기도 해야지 무한공항이 앞으로 발전이 되지. 그걸 안 하면 내가 뭐 그래 편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질문을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 보니까 우리 광주 시의원을 한 배로 늘리겠다는 그런 안을 올렸다고 내가 들었어요. 저는 시의원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열심히 잘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의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은 나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반면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시의회에서 진짜 우리 광주 발전에 어떻게 해서 광주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광주 인구가 150에서 140만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150만 이상 올리게끔 하고 우리 전남하고 광주가 어떻게 잘 돼서 진짜 많은 일자리라서 우리가 잘 살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절단이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호남에 나오는 재생 에너지 갖고 자꾸 말이 많은데 예지로 웬만하면 안 가고 그 에너지가 우리 땅에서 써야지 예지로 나가는 것은 솔직히 저는 무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제 영광의 고향인데 우리 영광도 딱 보면 풍력 같은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예지로 올라가려고 보는 송도탑을 태우니 무더니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 분이 한 건인데 세 건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예, 좀 해주시고 그 부탁을 드립니다. 공항공항이나 문화예술의 지하철 부분 시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다. 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조금도 선례도 반영해 놨고요. 그다음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지하철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BRT라고 해서요, 간선 급행구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널리 깎아낼 예정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문화예술회관을 넣어서 그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입니다. 좀 전에 굉장히 충격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박수를 치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순히 시의원 수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중요한 안건에 있었을 때 그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게 종족수가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전남도 자꾸 전남도하고 싸움 붙이는 식일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전남도에는 이제 63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저희 광주시에는 23분이 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어떠한 재량권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지역구를 챙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다못해 정말 우리 구의원님들도 자기 동네에 뭔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버리면요 저희는 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순히 의원 우리 뭐 그러잖아요. 밥그릇 싸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광주 시민들 물론 이게 통합이 되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광주 시민들의 그런 대표성을 띄면서 일을 하려면은 그 의원 수가 확보가 돼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가 안 하시고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 법안에 어떻게든 좀 넣어보려고 하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부에도 그 인원 청수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전개특위에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셔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제 생일에는 제가 답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지산 지속 등산행위에 대해서 특별시가 되면은 특별시 관내에 있는데 활용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지금 광주는 그 전기 자금률이 9%밖에 안 되잖아요. 전남은 200%인데. 그래서 이제 특별시가 시도 통합이 되면 전기 재생이 우리 광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말씀이 계셨어요. 그걸로 대신하면 될 겁니다. 또 다른 분, 앞에 여기 나주세요. 이거 질문하러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북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나주석입니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이 법안 자체를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는데 공직자 초보 보장 또는 정보시 어떤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법안이 있는데 이 다양한 법안을 시행을 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지금 그 기존 예산에 더해서 한 20조 정도가 또 수반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보 보장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그 안에다가 인력 수급 등 인력 확충 등 수급 계획이라든가 또는 공직자들 초보 개선 문제도 이 법안에 좀 명문화를 시켜주십사 하고 시장님 또는 부총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 처우 개선 문제 아주 의미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에 시청 건물에 한 2,500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삽니다. 구청은
그 정도, 1000여 명 좀 못되게 사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 투표를 노조에서 했답니다. 그랬더니 81%가 반대예요.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반대를 하죠? 그랬더니 혹시 어렵게 광주에서 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데 혹시 통합이 되면 저 멀리 제 고향이 고흥인데 고흥 쪽으로 혹시 발령이 나거나 멀리 가면 어쩔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반대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했듯이 법안에다가 어떤 불이익도 없다. 공직자들은 그 통합되기 전에 광주 공직자는 광주에서만, 전남 공직자는 전남에서만, 다만 4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장한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확실히 신분 보장을 했습니다. 불안하면 안 되니까 공직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통합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처우 개선 문제는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특별시 내에서 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에다 굳이 안 넣어도 보장하지 않더라도 그 점은